한국 핵잠수함 기밀을 캐나다에 넘기려던 스파이, 결국 한국편에 선 이유.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실화입니다. 한국계 캐나다인 리처드 리가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을 염탐하러 왔다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간 사건인데요. 처음엔 캐나다 정부의 지령을 받고 한국 기술 정보를 빼내라는 임무를 수행하려 했어요. 그런데 거제도 해군 기지에서 실제 핵잠수함을 본 순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과연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게 비핵국 기술이라고? 라며 경악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기술을 감시하러 왔지만 신념을 보고 돌아간다고 고백한 진짜 이유는 뭘까요? 한국의 핵잠수함이 세계 안보 지형을 바꾼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보시죠.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리처드 리입니다. 한국계 캐나다인으로 45살이에요. 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셨어요. 어릴 때부터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며 자랐죠. 리처드야,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이만큼 일어섰잖아.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국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갖게 됐어요. 20년간 캐나다 해군에서 기술 장교로 복무했습니다. 주로 잠수함 관련 기술을 담당했죠. 핵잠수함 설계부터 소나 기술까지 해군의 핵심 기술들을 모두 다뤘어요. 5년 전 퇴역한 후에는 토론토에서 민간 방산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리처드 리시죠? 한국해군기술협력부에서 연락드립니다. 한국에서요?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아버님이 한국전쟁 참전용사시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잠수함 기술 전문가시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한국에서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해올 줄은 몰랐거든요. 어떤 일로 연락하셨나요? 비공식적인 기술 자문을 요청드리고 싶어서요. 무슨 기술 자문이죠? 잠수함 관련 기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 가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가능하시다면 2주 정도 머물면서 자문해 주셨으면 해요. 흥미로운 제안이었어요. 아버지 덕분에 한국에 대한 호감도 있었고 어떤 기술인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갑자기 캐나다군 정보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리처드, 한국에서 연락 왔다고 들었는데? 네, 기술 자문 요청이요. 어떻게 아셨죠? 우리가 모르는 일이 어디 있겠어. 좋은 기회네. 무슨 기회요? 수락하고 가게. 그리고 내부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해줘. 순간 깨달았어요. 이게 단순한 자문이 아니라는 걸. 정보 수집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한국이 잠수함 기술로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거든. 하지만 저는 퇴역 군인이에요. 더 이상 정보 업무하는 리처드, 나라를 위한 일이야. 거절할 수 없지. 정말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호감은 있었지만 캐나다 정부의 요청도 무시할 수 없었죠. 특히 핵 관련 기술이 있는지 주의 깊게 봐줘. 핵 기술이요? 한국이 핵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어. 확인해줘.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알겠습니다. 가보겠어요. 좋아. 일주일마다 보고해줘. 그렇게 한국행이 결정됐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박혜준 제독이 직접 마중 나와 있었어요. 리처드 리 씨, 멀리서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독님. 영광입니다. 박혜준 제독은 50대 초반의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었어요. 냉정해 보이지만 어딘가 뜨거운 열정이 느껴지는 분이었죠. 바로 거제도로 가시죠.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거제도요? 네, 우리 해군의 핵심 기지가 있어요. 차 안에서 박혜준 제독이 말했어요. 리처드 씨, 아버님이 한국전쟁에 참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캐나다군으로 참전하셨죠.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그때 도움 덕분에 지금의 한국이 있는 거죠. 아버지도 항상 한국을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럼 한국에 대해 잘 아시겠네요. 어릴 때 아버지께 많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근성이 대단하다고. 기지에 도착하니 보안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신분증을 몇 번이나 확인하고 금속 탐지기까지 통과해야 했어요. 왜 이렇게 보안이 철저하죠? 곧 이해하실 거예요. 지하 3층까지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정말 깊숙한 곳이더군요. 여기가 어디죠? 우리의 미래가 있는 곳이에요. 문이 열리자 거대한 설계실이 나타났어요. 벽 전체가 거대한 스크린으로 되어 있었고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본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핵잠수함 설계도가 3D로 화면에 펼쳐져 있었거든요. 이게 뭐죠?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이요? 한국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비핵국인 한국이 핵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다니. 어떻게 이런 기술을? 놀라셨죠? 저희도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박해준 제독이 도면을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원자로는 무기용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추진용이에요. 설계도를 자세히 보니 정말 놀라운 기술 수준이었어요. 캐나다나 미국의 기술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누가 설계한 거죠? 우리 한국 기술자들이요. 한국 기술자들이요? 네, 100% 우리 기술이에요. 정말 대단했어요. 한국이 이런 수준까지 올라왔다니. 다음 날 정유진 박사를 만났어요. 정유진 박사는 한국형 원자로 설계 총책임자였는데 정말 천재적인 엔지니어였어요. 리처드 씨, 어제 보신 설계도 어떠셨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궁금한 게 많으시죠? 네, 정말 많아요. 정유진 박사가 저를 더 깊은 곳으로 안내했어요. 실제 원자로 모형이 있는 실험실이었죠. 차분하게 설명드릴게요. 회의실에 앉자 정유진 박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무기가 아니라 존재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존재권이요? 네, 한국이 이 땅에서 생존할 권리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한국은 분단국가예요. 북한의 핵 위협, 중국의 군사적 압박, 일본의 역사 왜곡까지. 정유진 박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점점 더 놀랐어요. 이 잠수함은 SLBM 탐지 및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SLBM이요? 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요. 적이 바다에서 미사일을 쏘면 우리가 미리 탐지해서 막는 거죠. 하지만 한국은 비핵국인데, 그래서 더 중요해요. 비핵국이지만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자위력이 필요하거든요. 정유진 박사가 더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모든 설계가 IAEA 기준을 완벽하게 준수해요. 평화적 목적임을 명확히 하고 있죠. 정말 평화적 목적인가요? 물론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키려는 거예요. 그날 오후 정말 놀라운 걸 봤어요. 실제 잠수함이 장기 수중 작전에 돌입하는 실험이었어요. 저게 실제 핵잠수함인가요? 네, 첫 번째 시험함이에요. 거대한 잠수함이 물속으로 조용히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얼마나 오래 물속에 있을 수 있어요? 3개월은 문제 없어요. 필요하면 6개월도 가능하고요. 6개월이요? 네, 핵 연료의 수명이 그 정도예요. 정말 믿을 수 없는 기술이었어요. 캐나다 정부가 왜 이 정보를 그렇게 원했는지 이제 알겠더군요. 그날 밤 캐나다군 정보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리처드, 어떤 상황이야? 자세히 보고해봐. 아직 파악 중입니다. 뭘 봤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봐. 잠수함 관련 기술들을 보고 있어요. 사실 제대로 된 정보를 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이고 민감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기술이야.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어요. 리처드, 시간이 없어. 빨리 확실한 정보를 줘야 해. 자세한 건 돌아가서 보고하겠습니다.
아니야, 지금 당장 필요해. 핵 관련 기술이 있는지 확인했어.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진실을 말하기도 어려웠어요. 이틀 후 더 큰 압박이 시작됐어요. 캐롤라인 머피라는 미국 정부기관 요원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리처드, 나는 CIA 캐롤라인 머피야. CIA요? 그래, 너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싶어. 무슨 협조요? 한국이 정확히 뭘 하고 있는지 알려줘. 저는 기술 자문을 하러 온 거예요. 그걸로는 안 돼.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해. 캐롤라인의 목소리가 점점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리처드, 이건 국가 안보 문제야. 장난이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협조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야. 어떤 문제요? 여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신변의 위험까지. 신변의 위험이요? 그럴 수도 있지. 너도 알잖아, 정부 세계가 어떤 곳인지. 정말 무서운 협박이었어요.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시간은 없어. 내일까지 결정해. 그날 밤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캐나다와 미국의 압박, 그리고 한국에서 본 놀라운 기술과 사람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한국 편에 서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아마 정의로운 일을 해라라고 하셨을 거예요. 일주일 후 정말 놀라운 발표가 있었어요. SLBM 대응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였거든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적의 SLBM 공격을 가정하고 한국 핵잠수함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여주는 실험이었어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의 핵잠수함이 적의 SLBM을 완벽하게 탐지하고 발사 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였거든요.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물론이에요. 이미 여러 번 시험해봤어요. 박해준 제독이 저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리처드 씨, 이제 이해하셨겠지만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민족의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예요. 민족의 존엄이요? 네, 한국은 70년 동안 분단된 채로 살아왔어요.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죠. 박해준 제독의 말에서 절실함이 느껴졌어요. 북한의 핵 위협, 중국의 군사적 압박, 그리고 일본의 재무장까지. 하지만 이 기술로 충분히 자위할 수 있겠네요.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공격이 아니라 방어, 침략이 아니라 자위죠. 그때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을 묵시적으로 용인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미국도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물론이죠. 오히려 은밀하게 지지하고 있어요. 왜요? 한국의 핵잠수함이 동북아시아 균형에 도움이 되거든요. 균형이요? 네, 중국과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건전한 세력이니까요. 정말 복잡한 국제 정치였어요. 그럼 캐나다와 CIA는 왜? 그들은 기술 정보를 원하는 거죠.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고 싶어 해요. 그날 밤 캐롤라인에게서 또 연락이 왔지만 무시했어요. 이제 결심이 섰거든요. 한국 편에 서기로. 다음 날 캐롤라인에게 전화했어요. 미안해요, 캐롤라인. 더 이상 협조할 수 없어요. 뭐라고? 너 정신 나갔어? 아니에요. 오히려 정신이 바로 들었어요. 후회하게 될 거야.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말 놀라운 실험을 목격했어요. 실제로 미국 해군의 소나 탐지망을 피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는 테스트였거든요. 정말 미군 소나를 피할 수 있을까요? 직접 보시죠. 한국 핵잠수함이 새벽에 출항했어요. 목표는 일본 해역 근처까지 가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아무도 모르게 돌아오는 거였어요. 미군 소나가 탐지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실패죠. 하지만 탐지 안 될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2시간 후 잠수함이 아무도 모르게 귀향한 거예요. 미군이 탐지했나요? 전혀요. 완벽하게 스텔스 모드로 임무를 완수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우리만의 특별한 기술이 있어요. 정유진 박사가 자랑스럽게 설명해줬어요.
소나 흡수 코팅과 초저소음 엔진이 핵심이에요. 정말 놀라운 기술이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았어요. 이 순간 완전히 확신했어요. 이 기술이 진짜 방어적 목적이라는 걸. 박재동님, 저 결정했어요. 무엇을 결정하셨어요? 이 기술을 유럽에 정식으로 제안하겠어요. 정말요? 네, SLBM 대응 체계로서 나토에 제안하겠어요. 박해준 제독이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캐나다 정부와 CIA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모든 책임을 질게요.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게 옳은 일이라고 확신해요. 고마워요, 리처드 씨. 정말 고마워요. 며칠 후 예상한 대로 캐나다와 미국에서 분노의 연락이 왔어요. 리처드, 너 완전히 배신한 거야? 배신이 아니라 양심에 따른 선택이에요. 너 이제 끝났어. 캐나다에 다시 못 들어올 거야. 상관없어요.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였어요. 제가 유럽 각국에 제출한 보고서가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비핵국의 핵잠수함 기술 협력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였는데 나토 회원국들이 큰 관심을 보인 거예요. 리처드 씨, 큰일이 벌어졌어요. 박해준 제독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무슨 일이요? 유럽 각국에서 기술 협력 문의가 쏟아지고 있어요. 정말요? 특히 프랑스와 독일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프랑스에서는 민간 원자력 기술 협력을 제안했고 독일에서는 환경 친화적 잠수함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비핵 핵잠수함 협력 조항 초안이 실제로 나토 내부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정말 제 보고서 때문인가요? 맞아요. 유럽 각국이 한국 기술의 수준을 인정한 거죠. 며칠 후 더욱 놀라운 발표가 있었어요. 한국의 핵잠수함 원자로가 민간용 발전소로도 전환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어요. 민간용으로도 쓸 수 있다고요? 정유진 박사가 자랑스럽게 설명해줬어요. 네, 우리 원자로는 평화적 목적으로 설계됐거든요. 발전소용으로 전환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럼 유럽 각국이 더 관심을 보이겠네요. 그렇죠. 환경 친화적이면서 안전한 원자력 기술이니까요. 정말 다목적 기술이었던 거죠. 몇 주 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심지어 캐나다까지 한국의 기술 협력을 공식 요청한 거예요. 캐나다도요? 네,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유럽 각국이 한국 기술을 인정하니까 캐나다도 뒤처질 수 없잖아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한국이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는 평가가 나와요. 박해준 제독이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한국이 단순히 기술을 개발한 게 아니라 세계 안보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었거든요. 리처드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한국의 기술력 덕분이죠. 리처드 씨, 한국에서 계속 일하실 생각 없어요? 그럴까요? 국방기술 고문으로 모시고 싶어요. 정말 영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 국방기술 고문으로 일하고 있어요. 거제도에 집도 얻고 완전히 정착했죠. 매일 아침 바다를 내려다보며 출근해요. 그 바다 어딘가에서 한국 핵잠수함이 조용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뿌듯해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박해준 제독이 가끔 물어봐요. 전혀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왜요? 정의로운 일에 동참했거든요. 정의로운 일이요? 네, 평화를 지키는 일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도 한국 핵잠수함이 조용히 바닷속으로 사라져요. 김영규 상사가 출항 전에 인사하러 와요. 리처드 씨, 오늘도 출항합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네, 바다 아래서 평화를 지키고 올게요. 김영규 상사는 핵잠수함 시범 작전 책임 부사관이에요. 정말 인간적인 매력이 넘치는 군인이죠. 김 상사, 가족은 잘 지내세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아내가 리처드 씨 덕분에 남편이 자랑스럽다고 해요. 제가 뭘 했다고요? 한국 기술을 세계에 알려주셨잖아요. 그렇게 잠수함은 다시 바닷속으로 떠나가요.
며칠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전우분들이 한국을 방문하신 거예요. 리처드, 내가 여기서 일한다고? 네, 아버지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킨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구나. 8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들이 한국 핵잠수함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가 헛되이 싸운 게 아니었구나. 이제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겠네. 정말 뭉클한 순간이었어요. 캐나다에서는 아직도 저를 배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제 양심에 부끄럽지 않거든요. 오히려 캐나다 정부에서도 슬금슬금 연락이 와요. 리처드, 한국 기술 정보 좀 공유해 줄 수 있어? 공식적으로 요청하세요. 아직 공식적으로는 어렵고. 그럼 안 되죠. 이제는 제가 갑이에요.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리처드, 과거 일은 잊자. 협력할 수 없을까? 어떤 협력이요? 한국 기술을 미국과도 공유하는 거야. 한국 정부와 상의해 보세요. 정말 세상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한국이 미국 기술을 배우려 했는데 이제는 미국이 한국 기술을 원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실제로 한국 핵잠수함에 탑승해 본 거예요. 정말 타봐도 되나요? 물론이죠. 이제 리처드 씨도 우리 가족이니까요. 잠수함 내부는 정말 첨단 기술의 집합체였어요. 모든 장비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승무원들도 최고 수준의 훈련을 받은 게 느껴졌어요. 어떠세요? 김영규 상사가 물어봤어요. 정말 대단해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자랑스럽죠? 너무 자랑스러워요. 바닷속 100m 깊이에서 한국의 미래를 봤어요. 조용하지만 강력하고 평화롭지만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리처드 씨, 감사해요. 박혜준 제독이 말했어요. 뭘 감사해야 하세요? 한국을 믿어줘서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이런 역사적 순간에 함께할 수 있어서요. 정말 그래요. 저는 역사의 증인이 된 거예요. 한국이 비핵국에서 핵잠수함 보유국이 되는 과정을 직접 목격한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요즘에는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어요. 한국의 젊은 해군 장교들에게 국제 정세와 기술 발전 방향을 설명해 주죠. 리처드 교수님, 앞으로 한국 해군이 어떻게 발전해야 할까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철학이 더 중요해요. 철학이요? 네, 왜 이 기술을 개발하는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항상 기억해야 해요. 평화를 위한 기술이라는 뜻인가요? 맞아요. 전쟁을 일으키는 기술이 아니라 전쟁을 막는 기술이어야 해요. 젊은 장교들의 눈빛이 진지해져요.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무기를 만드는 법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법이에요. 가끔 아버지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한국 전쟁에서 싸우신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싶어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저도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다른 방식이지만 같은 목표를 위해서. 창밖으로 보이는 거제도 바다가 정말 평화로워요. 하지만 그 평화 아래에는 강력한 수호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한국의 핵잠수함이 조용히 그 평화를 지키고 있다는 걸. 저는 기술을 감시하러 왔지만 신념을 보고 머물렀어요. 한국의 바다는 지금 세계를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 일에 동참하고 있어요. 스파이에서 동반자가 된 한 외국인의 이야기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월드스토리TV 저는 유나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